믿어지십니까? 한 아이의 굳게 닫힌 마음이 지구 반대편에서 온 하얀 진돗개 한 마리로 인해 다시 열렸다는 사실을요. 언어도 문화도 심지어 마음조차 닫혀있던 어느 겨울. 절망에 잠긴 엄마와 딸 앞에 나타난 건 차가운 의학의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건너온 따뜻한 숨결이었습니다. 노르웨이의 작은 집, 그리고 한국에서 온 설이라는 이름의 진돗개. 사람과 개, 그리고 두 나라의 운명이 교차하는 그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단 한 마리의 개가 만든 변화는 한 소녀의 침묵을 깨뜨렸고 한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그리고 그 기적은 결국 세상을 잇는 희망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치료나 과학의 승리가 아닙니다. 경계를 넘나드는 따뜻한 마음, 보이지 않는 연결, 그리고 작은 용기로부터 시작된 위대한 변화의 기록입니다. 지금 그 여정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엘리사 스벤슨입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소아정신과 의사로 일하고 있죠. 제 삶은 9살 딸 클라라와 둘이서 조용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너무 조용하게요. 가끔은 이 침묵이 견디기 힘들 때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클라라의 방문을 열고 그 조용한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남편을 잃은 그날부터 클라라는 말문을 닫았습니다. 처음엔 충격 때문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클라라의 입에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죠. 창백한 얼굴로 창밖만 바라보는 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눈빛은 살아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과 공허함이 너무 깊어 제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것만 같아요. 클라라, 오늘은 어땠어?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 없었니? 매일 같은 질문을 던지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에요. 의사인 제가 제 아이를 치료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모릅니다. 언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했죠. 하지만 클라라의 세계는 그 어떤 치료사도 들어갈 수 없는 단단한 성벽이었습니다. 매일 밤 클라라가 잠든 후 저는 홀로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딸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절망감에 사로잡혀서요. 어느 날 병원에서 한 논문을 발견했어요. 한국의 진돗개가 자폐 아동의 치료에 놀라운 효과를 보였다는 내용이었죠. 루라는 진돗개와 노아라는 소년의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개 한 마리가 무슨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절박한 마음에 한국 군견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를 찾고 번역기를 돌려가며 한국어 웹사이트를 살펴봤어요. 혹시나 클라라에게도 효과가 있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으로요. 컴퓨터 화면 속에는 하얀 진돗개가 아이들과 교감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켠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이 희망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떻게든 한국의 진돗개를 찾아내 클라라에게 데려다 줄 거라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제 딸의 목소리를 되찾게 할 마지막 기회라면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북유럽 동물치료센터에 전화를 걸었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거절당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한국에서 특별히 훈련받은 진돗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백서리새라는 이름의 하얀 진돗개였죠. 전화기를 들고 있는 제 손이 떨렸어요. 이런 우연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루의 혈통을 이어받은 특별한 개예요. 희망 프로젝트의 첫 번째 성공 사례죠. 감각 민감 아이들을 위해 특화된 훈련을 받았답니다. 담당자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 군견 시스템에서 자폐 아동을 위해 특별히 훈련시킨 개라니. 클라라에게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서류 작업과 인터뷰를 거쳐 마침내 백서리새를 만나는 날이 왔습니다. 센터에 들어서자마자 그 아름다운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순백의 털을 가진 당당한 개였습니다. 백서리새, 줄여서 설이 우리 집에 온 날을 잊을 수 없어요. 당당하고 우아한 걸음걸이, 그리고 깊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마치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긴 듯한 눈동자였어요. 클라라는 여전히 침대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설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와 클라라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무언가 특별한 교감이 오가는 듯 했습니다. 클라라, 이 아이는 설이야. 이제 우리와 함께 지낼 거야. 멀리 한국에서 왔단다. 말을 건넸지만 역시나 반응은 없었어요. 설은 조용히 클라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영어로 명령을 내려도 설은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설, 여기 와봐. 앉아. 하지만 설은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한국어 명령어만 알아들어요. 앉아는 앉아, 엎드려는 엎드려라고 해보세요. 발음이 어렵더라도 시도해보세요. 센터에서 받은 안내문을 보며 어색하게 한국어를 발음했습니다. 앉아. 그러자 설이 즉시 앉았어요. 신기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클라라가 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관심을 보인 건 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설은 클라라의 시선을 느꼈는지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발치에 누웠어요. 강요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작은 반응이 우리 삶의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클라라의 방 문틈으로 설의 하얀 털이 보였어요. 클라라의 침대 옆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 모습에 왠지 모를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설이 우리 집에 온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클라라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건 분명 클라라의 목소리였으니까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고 숨을 죽였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싶어서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죠. 클라라는 설 앞에 앉아 있었어요. 눈을 마주치고 무언가를 시도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완벽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분명 앉아를 말하려는 시도였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2년 만에 처음 들은 딸의 목소리였으니까요. 설은 그 말에 즉시 반응해 앉았고 클라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작고 희미한 미소였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이었어요. 클라라, 내가 말을 했구나.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클라라는 저를 보더니 다시 설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이해했어요. 설이 클라라의 세계로 들어간 첫 번째 존재라는 것을. 제가 닿지 못했던 곳에 설이 닿았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클라라는 설에게 앙알을 반복했어요. 때로는 엎드려도 시도했습니다. 발음은 서툴렀지만 그 노력이 얼마나 값진지 모릅니다. 저녁이 되자 클라라는 지쳐 잠들었고 설은 여전히 그녀 곁을 지켰어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아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오랜만에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다음 날 치료사들을 불렀습니다. 클라라가 앙아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들의 눈도 휘둥그레졌죠. 한국어였지만 클라라가 2년 만에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낸 소리였으니까요. 그들은 서로 놀란 표정으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발전이에요. 설을 정식 치료 보조견으로 등록해야겠네요.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할 거예요. 치료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어를 통해 딸이 세상과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그날부터 클라라의 치료 일정에 설이 함께했습니다. 음악치료 시간에는 설이 옆에 앉아 있으면 클라라가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했어요. 미술치료 시간에는 처음으로 하얀 개를 그렸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서툰 글씨로 설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날 밤 클라라의 방 앞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설, 앙아, 엎드려, 기다려. 그 소리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죠.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온 하얀 개가 어떻게 제 딸의 세계를 열 수 있었는지 그 경이로운 연결에 대해서요. 그리고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루에게, 한국의 군견 프로그램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설에게요. 클라라의 변화는 놀라웠어요. 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단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한국어였지만 가끔은 영어 단어도 섞여 있었죠. 설, 밥, 설, 물. 간단한 단어들이었지만 저에게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이제는 학교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클라라가 2년 동안 집에서만 교육을 받았거든요.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라도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야 했습니다.
설을 학교에 데려가고 싶습니다. 클라라의 치료 보조견으로요.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렸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학생들의 알레르기나 안전 문제도 있고요. 동물은 학교에 들어올 수 없어요. 교장 선생님의 단호한 표정에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클라라가 겨우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는데 이대로 다시 단절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전문가들의 보고서를 모으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찾아보고 심지어 노르웨이 주재 한국 대사관까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희망 프로젝트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큰 도움이 됐어요. 대사관에서 한국 군견 프로그램의 공식 문서와 인증서를 보내주셨거든요. 이게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의료 보조기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전문 치료견이에요. 여러 차례 회의 끝에 마침내 시범 등교가 허락됐습니다. 2주간의 시범 기간, 그 결과에 따라 정식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죠. 설과 함께 클라라가 교실에 들어섰을 때 아이들의 시선이 쏠렸어요. 그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던 클라라를 기억하는 아이들이었죠. 클라라는 떨리는 손으로 설의 목줄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얘는 설이야. 내 친구야. 클라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이어진 환호성. 와, 걔다. 너무 예쁘다. 아이들의 반응에 클라라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설은 조용히 클라라 옆에 앉아 교실을 지켜보았어요. 위협적인 상황이 오면 바로 대응할 준비가 된 듯한 경계 태세였죠. 아이들이 하나둘 다가와 설을 쓰다듬었습니다. 설은 어디서 왔어? 왜 하얀색이야? 이름이 뭐라고? 질문이 쏟아졌고 클라라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왔어. 진돗개야. 비록 짧은 문장이었지만 클라라가 대화를 시도한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설이 옆에 있으면 클라라는 수업 중에도 손을 들어 발표를 했어요. 진돗개의 무언의 보호 본능이 클라라에게 안정감을 주는 듯 했습니다. 한국 군견 훈련의 놀라운 효과를 직접 목격하는 순간이었죠. 2주의 시범 기간이 끝나갈 무렵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클라라의 변화가 놀랍습니다. 설의 정식 등교를 허가하겠어요. 단, 필요한 예방접종과 정기검진은 꼭 지켜주세요. 그날 저녁 클라라가 처음으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설이랑 학교 가니까 좋아. 친구들이 설을 좋아해. 나도 좋아해. 온전한 문장이었어요. 저는 그저 딸을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은 그런 우리를 지켜보며 꼬리를 흔들었죠. 이제 우리 가족은 3명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독 추웠습니다. 오슬로를 강타한 한파로 학교가 일찍 끝났죠. 병원에서 급한 환자가 있어 조금 늦게 클라라와 설을 데리러 가는 길이었어요.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눈이 굵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교실은 텅 비어 있었거든요. 클라라가 설과 함께 먼저 집으로 간다고 했어요. 약 20분 전에 나갔을 거예요.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에 전화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클라라는 핸드폰이 없었고 집 전화만 있었죠. 급히 집으로 향하는 길, 눈보라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평소 10분 거리인데 지금은 차도 제대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쌓여 있었어요. 그때 멀리서 들려온 개 짖는 소리, 설의 울음소리였어요. 차를 세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시 들려오는 울음소리는 분명 설이었어요. 설의 울음을 따라 숲속 오솔길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클라라가 종종 지름길로 사용하던 길이었죠. 손전등을 비추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때 눈 속에 쓰러진 클라라와 그 위에 엎드려 있는 설을 발견했습니다. 설은 자신의 몸으로 클라라를 덮고 있었어요. 주변은 이미 10cm 이상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클라라, 클라라. 달려가 안아보니 차가웠지만 숨은 붙어 있었어요. 설은 계속 짖으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겁니다. 차로 클라라를 옮기는 동안에도 설은 계속 클라라의 옆을 지켰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클라라는 지름길로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졌고 의식을 잃었던 거예요.
설이 그 위에 엎드려 체온을 나눠준 덕분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설은 이미 저체온증 상태였습니다. 클라라는 응급실로, 설은 수의사에게 급히 데려갔어요. 수의사가 치료하는 동안 클라라는 의식을 되찾았고 첫 마디가 설을 찾는 소리였습니다. 설 어디 있어? 설. 간호사가 설이 치료 중이라고 설명하자 클라라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설아, 가지마. 제발. 내가 필요해. 클라라의 목소리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이렇게 긴 문장을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의사의 허락을 받아 설을 클라라의 병실로 데려왔습니다. 설은 여전히 약해 보였지만 클라라의 목소리에 설이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진돗개의 충성심이 제 딸의 생명을 구했고 그 과정에서 클라라의 마음도 완전히 열렸습니다. 설은 그날 밤 기적적으로 회복했고 클라라는 설의 옆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죠. 의사들도 놀랐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가 더 오랜 시간 회복이 필요한데 클라라는 설과 함께 있으면서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거든요. 설이 내 생명을 구했어요. 설은 영웅이에요. 퇴원하는 날 클라라가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더 이상 말을 못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설의 희생과 사랑이 클라라를 완전히 변화시킨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클라라는 설의 목을 안고 계속 속삭였어요. 고마워, 설아. 정말 고마워.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구나. 약이나 치료사가 아닌 한 마리 개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만든 기적이었어요. 설이 보여준 놀라운 충성심과 용기에 감동한 저는 그의 혈통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사고 이후 클라라는 설과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고 저 역시 설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았길래 이런 놀라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걸까요? 한국 군견훈련소에 직접 연락했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백설이새는 루의 직계 후손입니다. 루는 미국에서 자폐 소년을 도운 전설적인 진돗개죠. 그 혈통의 특별한 감각과 충성심을 이어받았습니다. 훈련소장의 설명에 가슴이 뛰었어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루와 노아의 이야기를 찾아봤습니다. 노아는 심각한 자폐증을 가진 소년이었고 루는 그의 유일한 소통 창구였던 거예요. 놀랍게도 그들의 이야기는 클라라와 설의 이야기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루가 노아의 세계를 열었듯 설은 클라라의 세계를 열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엄마, 설이 특별한 개인 거 알아? 다른 개들하고 달라. 저녁 식사 시간에 클라라가 물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루의 이야기, 그리고 한국 군견 시스템에서 특별히 훈련받은 희망 프로젝트에 대해서요. 클라라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설은 그런 우리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설이 한국에서 왔구나. 나도 한국 가보고 싶어. 설의 고향이 어떤지 보고 싶어. 클라라의 말에 놀랐어요. 이전에 클라라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외출도 꺼리고 새로운 환경을 두려워하던 아이가 이제는 다른 나라로의 여행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설은 그런 클라라의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앉아 있었어요. 마치 함께 가자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한국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설이 유럽에 파견된 첫 번째 희망 프로젝트 진돗개로 그 성공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한국으로 초청한다는 놀라운 제안도 있었죠. 설의 훈련 시설을 방문하고 다른 자폐 아동 가족들과의 만남도 주선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메일을 읽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클라라, 우리 한국에 가볼까? 설의 고향에 말이야. 설의 고향에 가는 거야? 정말? 그 질문에 설도 귀를 쫑긋 세웠어요. 마치 이해한 것처럼요. 클라라는 그날부터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국 관련 책을 빌려오고 인터넷으로 한국 문화를 찾아보았죠. 심지어 한국어 단어도 몇 개 외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와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이었지만 그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한국 방문을 준비하는 동안 설에 대한 이야기가 지역 신문에 실렸습니다. 진돗개가 노르웨이 소녀의 생명을 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인터뷰 요청도 왔고
심지어 TV 프로그램에도 출연 제안이 왔습니다. 하지만 클라라가 아직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을 불편해했기에 대부분 거절했어요. 그래도 설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특수 아동을 위한 치료견 도입을 검토하는 가정들이 저희에게 연락해왔어요. 설이 만든 작은 기적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문 날짜가 다가오면서 클라라는 점점 더 설에게 의지했어요. 설아, 우리 같이 비행기 탈 거야. 무섭지 않을 거야. 내가 있잖아. 클라라가 설에게 속삭이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던 아이가 이제는 설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어요. 역할이 바뀐 것 같았습니다. 이제 클라라가 설의 보호자가 된 것처럼요.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설은 유독 활기찼어요. 고향의 공기를 맡았기 때문일까요? 12시간의 긴 비행 동안 설은 클라라 옆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특별 허가를 받아 기내에 동반할 수 있었거든요. 클라라는 비행기에서도 설에게 계속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설의 고향, 진돗개의 역사, 그리고 한국 음식에 대해서요. 승무원들도 설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며 특별히 신경 써주었습니다. 공항에는 최상우 중령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군복을 입은 당당한 모습이었죠. 설은 최상우 중령을 보자마자 알아보는 듯 했어요. 꼬리를 흔들며 반가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사 씨. 클라라도 반갑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최상우 중령은 영어로 인사한 후 설을 보자 한국어로 명령을 내렸어요. 경례. 설이 즉시 앞발을 들어 경례 자세를 취하자 클라라가 놀라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와, 설이 군인이었구나. 클라라의 반응에 모두가 웃었어요. 통역 없이도 설을 통해 소통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한국 방문이 시작됐어요. 한국에서의 일정은 바빴습니다. 첫째 날은 서울 시내 관광, 둘째 날은 군견 훈련소 방문, 셋째 날은 다른 자폐 아동 가족들과의 만남,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진돗개 동상 제막식이 있었어요. 군견 훈련소에서 클라라는 다른 진돗개들도 만났습니다. 설의 형제 자매들이었죠. 모두 하얀 털을 가진 아름다운 개들이었어요. 클라라는 그들과도 금방 친해졌습니다. 이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을 도와줄 거예요? 클라라가 훈련소장에게 물었어요. 훈련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설처럼 특별한 아이들을 도울 거야. 지금 훈련 중이란다. 클라라는 그 말에 기뻐했어요. 설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 목소리를 찾아줬거든요. 클라라의 말에 훈련소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설은 그런 클라라 옆에서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폐 아동 가족들과의 만남도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에서도 진돗개를 통한 치료가 시작되고 있었고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클라라는 그들에게 설과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말하지 못했지만 설이 어떻게 그녀의 세계를 열었는지 그리고 생명을 구했는지에 대해서요. 통역사가 옆에서 도와주었지만 클라라의 진심은 언어를 넘어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제막식 날 서울의 한 공원에 모였습니다. 루와 노아의 이야기를 기념하는 동상이었어요. 하얀 진돗개와 소년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었죠. 동상 앞에는 경계를 넘는 우정이라는 문구가 한국어와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제막식에서 클라라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라라가 마이크 앞에 섰을 때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클라라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온 종이를 펼쳤습니다. 저는 클라라입니다. 이 아이는 설이에요. 설이 제 마음을 열었어요. 설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말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한국에 와서 너무 기뻐요. 설의 고향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클라라가 한국어로 말한 마지막 문장에 청중들은 놀라움의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제 딸이 한국어를 배워왔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설을 위해, 그리고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한 것이었죠. 클라라는 계속해서 영어로 말했습니다. 설과의 경험, 그리고 한국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했어요. 고맙습니다, 한국. 클라라의 마지막 인사에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설은 클라라 옆에 앉아 당당한 모습으로 청중을 바라보았어요. 제 딸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설은 마치 자신의 땅을 걷는 것처럼 당당했어요. 클라라는 설의 목줄을 잡고 즐겁게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치유구나. 국경을 넘고 언어를 넘어서는 연결이구나.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클라라는 이제 14살 중학생이 되었어요. 놀랍게도 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했고 동물 보조 치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설과의 경험이 그녀의 진로에 영향을 미친 거죠. 학교 과제로 동물 보조 치료에 대한 발표를 했고 선생님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나도 설처럼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말을 못하는 아이들, 세상과 단절된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싶어요. 클라라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때 세상과 단절되었던 아이가 이제는 다른 이들을 돕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설은 그런 클라라의 옆에서 여전히 충실한 동반자로 지내고 있었어요. 다만 이제는 나이가 들어 움직임이 조금 느려졌지만요. 저는 오슬로에 진돗개 연계 자폐 치료 연구소를 설립했어요. 유럽 최초였죠. 제 경험과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동물 보조 치료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노르웨이 정부의 지원으로 공동 연구도 시작했어요. 설이 만들어낸 기적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연구소에는 다양한 배경의 아이들이 찾아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선택적 함구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아이들이죠. 그리고 그들 각각에게 맞는 치료견이 배정됩니다. 물론 진돗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특별히 감각 과민성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진돗개가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훈련된 진돗개들이 파견되고 있습니다. 설은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흰 털에 회색이 섞이기 시작했죠. 활발하게 뛰어다니던 예전 모습은 아니지만 여전히 클라라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클라라가 학교에 갈 때면 현관에서 배웅하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반겨줍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새로운 진돗개 소망이 저희에게 왔어요. 젊고 활기찬 암컷 진돗개였죠. 설의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클라라가 소망의 등장을 불편해했어요. 설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나 봐요. 하지만 설이 소망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클라라도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셋이 함께 산책을 나가곤 해요. 설은 천천히 뒤에서 따라오고 소망은 앞장서서 길을 인도하죠. 루에서 설로, 그리고 이제 소망으로 이어지는 백설혈통의 유산이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설아,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내 목소리는 영원히 묻혀 있었을 거야. 내가 내 세상을 열어줬어. 어느 평화로운 저녁, 클라라가 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설은 그런 클라라를 바라보며 여전히 충성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그 눈빛만은 변함없었습니다. 한 마리 진돗개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국경을 넘고 언어를 넘어 침묵의 벽을 넘어 우리에게 온 하얀 기적이었죠.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때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치유의 손길이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영원한 감사의 이유가 됐습니다. 설과 클라라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이라고요. 사랑과 헌신, 그리고 국경을 초월한 연결. 이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루에서 설로, 설에서 소망으로,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에게로요.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이 단순히 한 아이와 한 마리 진돗개의 이야기로만 남을 수 있을까요? 한국 땅에서 태어난 하얀 진돗개가 국경을 넘어 언어도 문화도 다른 곳에서 한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충성과 지혜, 그리고 따뜻한 마음은 이제 세계 곳곳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여정,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만의 생각과 또 여러분이 경험한 따뜻한 기적의 순간을 나눠주세요. 함께하는 마음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지도 모르니까요.